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얼마냐면 3번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r 더하기 1이죠. 그냥 똑같네 계속. 그치? 재미없죠? 1 더하고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1 더하니까 0이고요. 1 더하니까 2분의 2죠. 1네요. 그지?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는 거 맞죠? 1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라는 얘기고 앞에서 했던 유형들이랑 별로 특이한 건 없네요. 4번. 4번은 공비가 4분의 r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 4분의 r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쓰는 게 편리하겠네요. 그죠? 이거는 4를 뺀 다음에 4로 나누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를 뺀 다음에 4로 나누시면 망했네요. 그지? r 마이너스 4, 4로 나눈다. 여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4로 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4로 나눴어요. 됐죠? 이렇게 써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됐죠. 그죠? 그래서 틀립니다. 4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인데 문제는 5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5번은 수렴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얘는 공비가 얼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공비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고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2분의 r에 n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r에 n승이 있죠. 그지? 아이고 잘못 썼다. 더하기 마이너스 r에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이걸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봐봐. 얘는 수렴해요. 그지? 맞아요? 얘는 수렴하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수렴하면 게임이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쓰라는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마이너스 r도. 그러니까 얘도 수렴해요. 그러면 수렴하는 거랑 더했으니까 수렴해요. 2로 나눠도 수렴해요. 그지? 그러니까 수렴합니다. 그냥 맞아요. 이렇게 풀면 돼. 알겠죠? 여기서 공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공비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을 하나씩 따로따로 생각해서 수렴한다라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됐죠? 밑에 있는 거 기억력 이거 문제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같이 해봅시다. 그 다음에 끝났거든요. 등비수열 예용이 여기까지예요. 이제 남은 거는 다 뭐냐면 활용이에요. 활용이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인데 최대한 또 해보긴 할 건데 일단 유형 13번하고 유형 14번은 문제가 쉽진 않지만 내가 미리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먼저 풀어봐요. 두 문제만. 알겠죠? 지금 228번하고 232번하고 두 문제를 푸세요. 두 문제를 푸시고 내가 풀어줄게요. 근데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풀이를 내가 다시 해줄 테니까 먼저 풀어봐. 풀리나? 여기서 만약에 안 풀린다라고 하면 복습이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두 문제가 안 풀리면 뭔가 모르는 게 있다는 얘기야. 해봐요 지금. 어렵진 않아요. 풀면 돼요. (228번이야) 뭐 저마식 문제인데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저마식 푸는 거 저거 지난번에 얘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32번도 풀어보세요. 한 2, 3분? 3, 4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요.
228번 얘부터 먼저 볼게요. 저만식이에요. 일단 저만식은 풀어야 돼요. 이거는 알겠죠? 수열의 극한이나 뭐 이런 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만식은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금 한번 정리해서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써보면 얘가 2분의 1 an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 돼요. 그죠? 이렇게 생긴 수열이 되니까 얘는 p 플러스 q 꼴이다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얘는 알파 값이 얼마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넣고 정리하면 4라고 나옵니다. 알파 값이 4라고 나오고요.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n 플러스 1번째에서 4를 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로 묶은 다음에 n번째에서 4를 빼면 내가 원하는 수열이 돼요. 됐어요? 이해? 근데 여기에서 봐봐. 물론 이건 저만식을 끝까지 풀어도 돼. 끝까지 풀어도 줄게요. 뭐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요.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면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이 얼마인지 찾으셔야 되는데 초항은 얼마가 되냐면 A1이 5니까 5 빼기 4다 해서 초항은 1이고요. 공비는 얼마가 되냐면 공비는 2분의 1이 되죠. 그지? 그래서 얘는요. 초항이 1이고요. 안 쓸게요.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 제곱에 플러스 4를 한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 맞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A의 n번째 항이야. 이렇게 써서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보시면 4-an이거든요. 그러면 4-an이니까 여기서 2분의 1에 n-1 제곱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요걸 계산하라고 한 거고요. 둘이 서로 지워져요. 그지? 그래서 답은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앞으로 빼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 제곱이다. 요거 풀라는 거니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초항도 2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틀렸죠. 미안해. 마이너스 1승이니까 미안해. 초항 1이야. 초항 1이죠.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기는 게 답입니다. 1번이에요. 1번. 됐죠? 근데 내가 아까 잠깐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뭔 생각을 약간 했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수열이요. 그냥 an이 아니고요. 4-an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잠깐 여기만 봐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4-an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4-a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2분의 1 곱하기 그냥 4-an이다라고 써도 등식이 성립하죠. 내가 봐야 되는 수열은 이렇게 생긴 수열이니까 그죠? 이해됐어요? 그냥 공비가 2분의 1이 등비 수열이야. 초항만 찾으면 돼. 초항은 얼마냐면 A1이 5니까 빼면 마이너스 1 초항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an이라는 수열, 이 수열이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물론 이렇게 풀 필요는 없지만. 알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눈치채고 가도 돼요. 알겠죠? 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아무튼 이런 문제가 228번. 저만식은 어쨌든 풀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도 요 저만식은 풀 줄 아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물어볼 때 5번째 항이 얼마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지만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32번 이것도 한번 해볼게. 봐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좀 소리가 여기다 많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232번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SN. 자, 그 다음에 n 곱하기 3n 플러스 1을 2로 나눴죠.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수열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건데 n 1번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다 더하라고 생긴 모양은 an 플러스 1이에요.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an을 구해야 돼. 근데 sn이 있으니까 an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2분의 n 곱하기 3n 플러스 1하고요. 그 다음에 에서 빼는 거죠. 2분의 n-1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여기다가 n-1 대입하면 3n에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생긴 거 일반항 구하시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하시면 2분의 1은 그냥 묶어내죠. 2분의 1 묶어내고 정리하면
3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n에서 빼는 건데 이거 정리하시면 3 곱하기 n 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n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을 구해라. 그럼 얘랑 얘랑 서로 지워져서 사라지고요. 플러스 6n이고요. 2분의 1에 6n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열은 3 곱하기 n-2나 이렇게 생긴 수열이 나옵니다. 됐나요, 이해? 그러면 여기서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는 정확하게 쓰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an이 3n-1이니까 3n-1이라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3을 더하면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수열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그냥 봐봐. 이렇게 풀어도 돼. 뭐냐면 나열해 그냥. 어차피 부분분수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 3분의 1이야. 그지? 얘에서 1 빼면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초항부터 쓰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0 더하니까 5분의 1이야. 여기다가 다시 2 집어넣으면 5분의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이제 8분의 1이고 이걸 영원히 더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지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계속 나열을 하면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0으로 수렴한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그냥 뭐라고 쓰면 되냐면 3분의 1하고 여기에 있는 값은 2분의 1로 수렴할 거니까 2분의 1이라 답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앞으로는. 됐어요? 물론 좀 잘 쓰시고 싶으면 3분의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렇게 써주는 게 맞긴 하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뭐 2분의 1의 극한값이다. 이게 0이잖아. 그래서 2분의 1라. 알겠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어쨌거나 답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6분의 1, 1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볼게요. 자, 끝났어요. 정말로. 내용은 다. 더 이상 추가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 추가되는 얘기는 없고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다 활용이에요. 활용.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뭐 활용 문제 한두 개 있는데 그냥 이건 뭐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활용들이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등비급수는요. 특히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는 활용이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야, 1-r분의 추억 못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없어. 그지? 야, 수렴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시험 전날 외워도 그냥 다 풀어. 그렇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물론 중요한데 문제화 되는 거는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도형 안에 도형이 있다던가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나오는 걔네들이 수렴하는 값을 찾는 이런 활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문과 가는 사람들은 뭐 자이스톤이나 이런 책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모음 책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토 나오게 많이 나와요. 한 50문제 정도 있어요. 쭉 끝도 한도 없이 도형 문제가. 근데 난이도가 이런 난이도가 아니고 열 책에도 한두 문제는 실어놨는데 심심 한번 넘겨볼래요? 어디쯤에 넘겨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있냐면 뭐 283번이라든가 좀 빠졌네. 283번이라든가 275번이라든가 저런 스타일의 문제들 있죠. 저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한 50개씩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저보다 훨씬 복잡한 유형들이 문과 가시는 분들은 이과는 모의고사에는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계속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렵냐라고 하면 조금 극복하면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연습을 해볼 건데 일단 이 책은 순서가 좌표부터 나오거든요. 자, 좌표부터 나오는데 얘들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근데 모의고사 문제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알겠죠? 일단 얘부터 해볼게요. 자, 좌표 문제가 나오는데 좌표 문제 얘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x 좌표 하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를요. 문제 풀 때는 얘네들을 각각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각각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뭐 이 정도밖에 할 얘기 없어. 나열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더해지는 모양을 나열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풀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이 페이지는 238번 같은 건 정말 어려워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 보여주는 건 235번이에요. 대표형인데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좌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좌표를 향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좌표를 향해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해가지고 합치면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235번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PA라는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선분의 길이가 1이래요. 자, 쭉 가서 요만큼을 1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에 1이라는 점을 찍어놓고 P1이다 이렇게 쓰래요. 그 다음에 P1, P2라는 선분의 길이는 얘가 P0예요. P0, P1은 여기 선분의 길이가 1인데 P1, P2는 4분의 3이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4분의 3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요 정도 돼가지고 여기다가 P2를 찍으라고 했고 각각의 선분들은 다 수직이에요. 알겠죠? 그림처럼. 돼요, 이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분의 1이나 4분의 3의 제곱이야. 아, 뭐래? 1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또 4분의 3짜리를 갑니다. 그럼 얘는 선분의 1이가 4분의 3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또 선분의 1이가 얼마냐면 4분의 3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또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는 선분의 1이가 4분의 3의 4제곱이다.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떤 특정 점에 계속 한없이 가까워질 것인데 그 점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됐죠? 그냥 보면 뭐 답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그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풀린다는 거야. 자, 봐봐. x좌표를 한번 찾아봅시다. x좌표를 한번 찾아볼 건데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 x좌표만 변하는 걸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죠. 그러니까 x좌표는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위로 90도로 올라가니까 x좌표는 변함이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왼쪽으로 4분의 3 제곱만큼 가니까 여기서 4분의 3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치? 끝났어 이제. 그럼 또 밑으로 90도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또 더 이상 변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 4제곱만큼 갔으니까 더하기 4분의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너뛰고 4분의 3의 육순만큼 왼쪽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영원히 더해 나가면 더하고 빼고를 반복하면 어떤 특정 숫자에 가까워질 것인데 그게 누군지 찾으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이제 끝났어요. 자, 등비급수는 무조건 뭐예요? 얘가 등비수열이죠. 등비급수는 다 뭐예요? 답이 1-r분의 초항이야. 그러니까 얘는 답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마이너스 공비가 4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아이고 잘못 썼다. 자, 다시 1 마이너스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냐면 1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답은 얼마 나올 거냐면 얘는 1 플러스 16분의 9고요. 분의 1이니까 답이 25분의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만 놓고 봤을 때에는 계속 25분의 16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거다라는 뜻이야. 진행할 때마다. 그러면 y좌표 해볼게요. y좌표. 자, y좌표는 처음에 얼마예요? 0이요.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네. 0 맞죠? 그치? 0이야. 0이라고 하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에서 4분의 3만큼 올라갔으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 y좌표는 또 왼쪽으로 가니까 변함이 없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밑으로 얼만큼을 빼주면 되냐면 4분의 3의 제곱만큼을 빼주면 되죠. 아니야, 잘못 썼어. 세제곱이죠? 세제곱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 다음은 또 변함이 없고 위로 또 올라가죠. 그지? 그러니까 얼만큼 또 더해주면 되냐면 4분의 3의 5제곱만큼을 더해주고 빼주고를 계속 반복하면 돼요. 쌤, 그럼 이거 0은 초항이에요? 아예 그냥 무시해도 되잖아. 0 더하기 그 다음 또 숫자가 있으니까. 알겠죠?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누가 초항이냐면 4분의 3이 초항이야.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 공비가 1 마이너스 그냥 쓸게 마이너스 16분의 9예요. 그 다음에 초항은 얼마냐면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16씩 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똑같죠? 25분의 그 다음에 16 곱하시면 4, 3, 12죠. 그래서 이게 y좌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점이에요. 됐어요? 이해?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걸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인지 물어봤으니까 x좌표는 25분의 얼마였냐? 16이고요. y좌표는 25분의 12였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최종적 답이 돼요. 됐어요? 이해? 돼요? 그래서 좌표 문제는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x좌표를 따로 y좌표도 따로 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이거보다 238번 같은 거. 근데 일단 문제 푸는 방법 자체는 출발점은 동일해요. 알겠지? 좌표를 계속 더하거나 빼서 추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유형 17번, 18번, 유형 18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유형 18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다음 얘기할게요. 자, 다음 얘기합시다. 다음은 뭐냐면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좌표보다 도형하고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지? 도형하고 등비급수 문제가 이제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말뜻만 해석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추측이 가능한데 내가 해줄 테니까 봐봐. 지금 일단 문제에서 도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등비급수가 나왔어요. 그지? 등비수열이 나오다는 얘기인데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어떤 수열이냐면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야. 비율이 같은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숫자들의 비율들이 서로 같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지? 근데 그거랑 뭘 연결시키고 있냐면 도형을 연결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비율이 같은 도형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비율이 같으려면 도형이 일단 모양이 똑같아야지 비율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모양은 같고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도형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닮음인 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닮음이에요. 닮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도형하고 등비급수하고 문제를 엮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99%는 닮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닮음인 도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알겠죠? 모의고사로 가면 더 심하고 정말 한 100개 모아놔도 한두 개 정도 빼놓고 다 닮음이야. 진짜야. 알겠죠? 자, 도형이 이제 닮음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등비급수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보면 등비급수는 답이 1-r분의 초항인 건 아까부터 했던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닮음인 도형에서 내가 1-r분의 초항이라는 답을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도형을 보고 포커스를 딱 두 가지 숫자를 구하는데 맞추면 되는 거야. 초항이 얼마인지를 구하면 돼. 알겠죠? 문제에서 뭐 길이의 합을 구해라, 넓이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길이가 얼마인지, 첫 번째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그 다음에 닮음인 건 어떻게 찾으면, 그러니까 공비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닮음비를 활용해서 찾으면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세 종류의 패턴의 문제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길이 합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길이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길이의 합이니까 닮음비라는 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길이 비가 돼. 닮음인 도형의 길이 비가 곧 닮음비야. 그러니까 길이 합을 구하라고 하면 공비는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닮음비랑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돼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닮음인 비율이 얼마라고 나왔냐면 1대 m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여기서 말하는 1은 큰 도형의 넓이고 이건 작은 도형의 크기예요. 알겠죠?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m은 1보다 작을 거야. 알겠지? 작은 도형이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에서 공비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라 라고 하면 공비에 해당하는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m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걸 이따가 풀 거야. 알겠죠? 이 문제를 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는 해줄 건데 넓이의 합을 구해라. 이게 훨씬 더 비율은 많은데 넓이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공비에 해당하는 값을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면 넓이에서 찾으면 되니까 넓이 비에서 찾으면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그럼 여기서 닮음비가 1대 m이라고 했을 때 그걸 활용해서 구하는 넓이 b는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면 닮음비가 m 대 n이면 넓이 b는 m 제곱 대 n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건데 내가 앞에 있는 큰 숫자를 1로 맞춰줬기 때문에 얘는 1대 m 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그냥 바로 m 제곱이라고 쓰면 돼. 알겠죠? 되죠 이해?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 넓이는 다음 시간에 또 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다 못하니까 시간 때문에. 그래서 길이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냥 닮음비 쓰면 되는데 어떤 문제 풀 거냐면 저 진동하는 진자 문제는 집에서 풀어보시고 242번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읽어야 돼.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기가 하필이면
30도예요. 30도. 좋지. 30도가 뭐죠? 특수각. 특수각이 어떤 특수각이죠? 1대 2대 루트 3.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2래요. 자, 여기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P0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일단 각의 크기를 x5, y라고 해서 30도로 맞춰놓고 OX 위에 P0가 있는데 P0에서 5까지의 거리가 2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얘기. 5, 직선 이름이 x, 그 다음에 y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P0에서 5y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했는데 요게 P1. 다시 P1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대요. 됐죠? 이게 P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2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럼 여기는 P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가겠대요. 이렇게 영원히 갈 건데, 내가 더해 나가야 되는 숫자는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그냥 이거는 닮음이까지도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데 해볼게요. 봐봐. 일단 초항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초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대 2대 이렇게 가는 거니까 1이죠. 근데 여기가 30도인 거 이해돼요?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그럼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가 2면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는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냐면, 길이 b만 쓸게요. 2대 루트 3이 돼요. 즉 닮은 비를 생각하시면 1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가 1대 얘가 2분의 루트 3이야. 끝났어. 그지? 닮은 비율이 나왔어. 그러면 답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1-2분의 루트 3분의 초항 1이다. 이렇게 쓰면 그냥 끝이야. 그럼 답은 얼마냐면 2 루트 3분의 1이다. 아니다. 2다. 이렇게 되니까 2에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유리화까지 하시면 답입니다. 됐죠? 초항 찾고 공비 찾으면 끝이야. 근데 길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건 뭐 닮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길이 b를 찾으면 그냥 바로 끝나. 알겠죠? 하나 더 할게요. 이거보다 좀 더 저에게 가까운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건 별로 안 어렵죠? 자, 다음 대표형 유형 18번 있거든요. 도형 문제 나오는 거. 자, 그거 하나 해봅시다. 자, 이거 마지막. 자,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 확동해야 되는 사람들은 확동하시고 합시다. 자, 247번 풀게요. 247번을 풀 건데 뭐라고 나와 있나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있는 원이 있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있는 원이라고 할게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C1이라고 했는데